안녕하세요. 청소년 진로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조민서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진로와 진로 상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로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하실 텐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개념과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 점이 있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 진로라는 것에 일단 어원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커리어라는 말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커리어를 진로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력, 경험, 직업 경력, 커리어라는 뜻은 직업 경험, 직업 생활, 전문직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커리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 카라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수레바퀴가 달린 탈 것, 마차, 코치라고 하거든요. 마차에서 그 수레바퀴 자국을 의미하는데요. 그 마차는 코치죠. 자, 16세기 또 나왔네요, 바로. 마차 경기의 코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 요런 기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커리큘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커리큘럼 하죠. 우리 그 강의 나오고 했을 때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파생어가 여기에서 유래돼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진로는 또 민첩하게, 끊임없이라는 또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보시면 말의 민첩한 움직임, 질주를 의미하는 그런 또 구절이 소설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학작품에서도 쓰였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죠. 19세기 전반에는 출세 코스가 되는 직업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교관과 정치인 좀 이제 각국에 있는 인사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 19세기 후반에는 영국 등에서는 직업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되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기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진로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가셔서 같이 연속돼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또 연결하셨을 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사 개념은 지금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지금 어원을 살펴봤는데 그럼 유사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일, 그리고 레이버, 노동, 그리고 직업, occupation을 나타내는 직업, 그리고 vocation이라는 천직 소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하죠. 프로페션, 전문직을 나타내는 뜻이 요 진로와 유사한 개념들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보실게요. 워크 일.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좀 쓰이는지를 보면 목적성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이라고 하고요. 노동하고 또 조금 달라요. 어떤 좀 약간 우리가 일하고 또 들어보셨을 때도 어감에서 좀 다르시죠? 이 레이버 노동은요. 좀 신체적인 걸 좀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육체를 쓰는 일, 신체를 좀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통스럽다, 좀 힘이 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아큐페이션 직업은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로와 맞먹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큼 직업으로,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진로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니 했을 때 연속성이 있죠. 진로를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같이 맥락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이션, 천직, 소명은요.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좀 내 천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문적인 거랑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페션, 전문직은 말 그대로 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갖게 되는 직업을 나타냅니다. 직업. 그러면 이게 보셨을 때 직업과 그리고 보케이션과 전문직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갖게 된다. 이랬을 때는 전문직의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의 배경을 살펴보실 텐데요. 진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의 직업군만 갖고 있으면은 최고였잖아요. 그런 시대 아시죠? 뭐 저희 부모님 시대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 하면은 장땡이다. 와, 이제 철밥통이다 해서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전문직을 선호하셨는데 그 진로를 직업과 동일어로 생각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요.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다양해졌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다양해지면서 직업적인 발달도 직업군에서 직업군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되게 현명하신 분들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도 창출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유튜브를 한다든지 인플루언서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양성으로 옮겨지면서 이루어지고요. 다수의 새로운 직업 생성에 따라서 진로와 직업을 구별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그 다양한 그런 다양성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어떤 거냐면 학자들에 따라서 직업에 관련한 일의 총체로 국한해서 정의를 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직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일에 총체적으로 딱 이렇게 한정돼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적인 역할,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좀 국한해서 좀 보느냐, 제한적으로,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다양성에서 내가 뭐 어떤 역할도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가정 역할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면서 그 진로를 또 살펴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로에 대해서 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실 텐데요. 한자에서 진로란 말 그대로 나아갈 길을 의미합니다. 그 한자를 보시면 그 로자가 길로자를 써서 나아간다는 그런 방향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나아간다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진로의 의미를 종합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행로를 설명한다는 뜻이 있고요. 일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출생을 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학업도 하고 일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뭐 물론 결혼은 선택입니다. 뭐 이게 결혼이 있다고 여러분들 뭐 이거 결혼까지 가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결혼까지 일반적인 거를 쓰셨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경로를 포함하는 의미가 이렇게 진로로도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자별로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슈퍼라는 학자는요,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큐페이션, 직업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특정 활동을 하는 걸 진로에서 직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슈퍼는 이건 직업입니다. 직업을 시장 가치를 가지는 특정 활동이라고 말을 했고, 진로, 커리어에 대해서 우리 슈퍼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셨냐면요. 개인이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 직무, 과업의 어떤 거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속성 있는 연속이다. 연속의 1년의 연속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각각의 개인들이 수행하게 되는 제반 역할의 종합과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 슈퍼의 이론에서의 진로에 대한 핵심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연속성과요. 그리고 이러한 제반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그런 과정과 연속이라는 겁니다. 연속성. 이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연속성이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홀이라는 또 학자는 어떻게 말을 했냐. 승진, 전문직,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직무의 연속. 여기서도 이제 연속성을 강조했네요. 직무의.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셨죠? 직무. 어떤 이제 전문적인 것을 나타내는 생애 전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과 관련된 연속은 연속인데요. 경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연속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 성공해야 돼. 실패를 해야 돼. 이걸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뭔가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부를 축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른 승진, 또 늦은 승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진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요. 뒤에 나왔죠? 남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겁니다. 친구나 배우자나 아니면은 주변의 선후배나 다른 타인들이 너는 잘했어. 성공했어. 칭찬해주고 그런 가치를 평가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데요. 이 진로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행동과 태도로도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홀의 이론에서, 이 학자의 이론에서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주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도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한 인간이 내가 스스로 본인이 갖는 그런 가치관과 본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평가를 했을 때도 나 혼자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걸 또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또 너무 객관적이고 그래도 좀 뭔가가 좀 팍팍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내가 이런 주관적인 것도 보면서 객관적인 것도 어떤 걸 했을 때 객관적인 진로를 모두 고려했을 때만 이 직업군이 정말 나랑 잘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과정, 직업과 관련된 경험의 연속이다. 자, 우리 홀 학자는 경험의 연속성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 다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것도 이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주관성도 띄고 객관적인 것도 있잖아요. 백날 내가 혼자 이론으로만 할 것도 아니고 너무 경험치만 갖고 하게 되면 나의 또 고집과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의 연속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너와 엔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이 수행하는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연결하는 개념이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내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갖는 그런 생각들을 또 연결시켜서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런 의미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진로라는 것은 개인의 장기간에 걸쳐서 품고 있는 자신의 감각으로부터 구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와 그 결과를 통해서 명확해진다.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원인에 따른 과정이 있고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물이 있죠. 그 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명확성이 있게 되겠죠.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놓인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장래 계획,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 등을 바라보는 견해로 구성된다.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실패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겠죠. 그걸 갖고 있다면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의 것이 되고 그게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만의 또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유성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고유성. 이렇게 규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와 콜과 로렌스는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한 일의 경험의 연속성이다. 다 공통적인 특징들은요. 그 경험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나 차이인데 연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론들이 반복되지만 체크해보시고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진로는 연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어지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직업이고 진로로도 볼 수 있다고 앞에서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랑 연결되는데요. 이것도 단시간적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전이에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험도 진로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네,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을 가졌을 때 혼자만 일하는 거 아니죠. 저도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또 촬영 감독님도 계시고 다 다양하게 있겠죠. 저 혼자 이게 지금 촬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다양한 그런 역할들과 직업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정 속에서도 그 소통하고 저희가 또 많은 것들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직업과 연결된다면 또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종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진로는 어떤지 학자별로 살펴보셨다면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로를 살펴보셨을 때 직업을 포함한 역할 그 자체로만은 우리가 진로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이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내면화된다는 건 이제 좀 스스로의 작업과 그리고 그게 좀 심리적으로도 뭔가가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진로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직업을 갖고 싶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서칭을 해보겠죠. 서칭 펌을 통해서나 아니면 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자, 두 번째 직업 체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내면화에서 이 직업을 정말 이 직업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이거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내가 시간 투자라고 하죠. 할애를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어떨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봤을 때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로했을 때 스스로가 본인이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연결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렇게 좀 연결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이해하는데 진로의 어원인 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궤도. 우리가 어떤 궤도에 올랐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궤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궤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현재 미래적으로 뭔가 추진하고 나갔을 때 그 힘이 되는 그런 거, 방향성, 지침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궤도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진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삶의 경험만이 아니고 연속성, 누적만이 아니다. 사회적 경험도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게 계속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데 직업은 하나만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내가 안정적이거나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서 내가 또 다른 직업과 다른 거를 찾아보는 거랑 이 직업이 정말 막 단시간적으로 막 프로젝트식으로
6개월 만이나 3개월 만에 끝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는 직업이라고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진로를 선택했을 때. 그런 직업을 무조건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 전망을 본다. 한 예시로 드린 겁니다. 어떤지도 살펴보자는 거죠. 앞으로 경험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직업군이 만약에 좀 짧게 해서 가는 거라면 방향을 트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비슷한 직업군은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게임 프로젝트나 게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데 이 직업군은 3개월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게임 프로그램에 관련된 회사도 있고 그 회사에서 또 다르잖아요. 내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지만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죠? 직접 프로그래머로서 제작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로의 기능을 또 이제 좀 보시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전망에 기초한 과거를 재구성해서 현재는 어떻게 할지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보고 통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로라는 것은 내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창조하는 거다. 그게 창조의 과정이다. 창조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의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 진로 상담은 또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보신다고 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거,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많이 바뀌죠. 제가 인상 깊게 하나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게 재능이 많은 그 손흥민 선수에게 몇 년간을 그 기본기라고 하죠. 그 발차기만 이렇게 몇 년씩을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필드에서 외국에 나가서 그만큼 정말 주장으로도 할 만큼 뛸 만큼 강력한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식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식으로의 갖는지는 이 지금 선수라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슈퍼스타잖아요.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의 본질에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방향성을 못 잡고 방황할 수 있겠지만, 불안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들을 잘 갖춘다면 급격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자는 거죠. 어떻게? 진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 상담자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들었을 때도 어떤 객관화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상담은 미국 진로개발협회 NCDA에서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 및 진로 발달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내담자인 청소년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알선하고 제공하고 이거에서 끝이는 수단이 아니고요. 다양한 진로 선택과 체험과 기회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미래에는 또 어떻게 하면 또 나아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도와주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로 상담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 보면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좀 많이 갖고 고치를 시켜서 진로 계획을 내담자 스스로가 세울 수 있도록 좀 지지를 해주고요. 그게 기능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스스로가 이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진학 또는 직업 선택을 위한 상담이 아니고요.
이 내담자인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는 게 그 기능에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상담 활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진로 상담자 역할일 거고요. 그래서 협의적인 거랑 광의적인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핵심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진로 발당을 설정해서 그리고 촉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 기술을 주는 것이 좀 작은 의미이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시면 청소년 진로 선택을 했을 때 전반적인 거에서 좀 큰 틀에서 보셔서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직업 이외에도 다양한 거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 내 시민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조화를 시키고 또 다양한 역할들을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인생을 보내도록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바로 우리 진로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산업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홀 아까 살펴보셨고요. 어떤 특성이 있다. 카텔은 하면 지능 검사 그리고 두이 같은 경우는 동기, 흥미, 발달 관심에 교육을 해주고요. 진로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공예 코스 프로그램이 있고 다비스는 영어 수업에 대한 직업 흥미 주간 보고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슨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에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각기 적성과 그리고 능력, 흥미, 자산의 한계, 특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보자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도 실시하였습니다. 1910년대부터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트 같은 경우는 그 실험에 있어서의 그 대표적인 학자인데 분트 여기 보면 비네, 시몬 지능검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헐은 적성검사까지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거랑 로 슈퍼하면 진로발달 이론을 발표를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그 각각의 그 이론들별로 이제 뒤에서 한 차시별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대표적인 칼 로저스 그리고 실존주의적 접근도 가조됐던 진로 상담에서의 시기가 되겠고요. 70년대에는 크롬볼트 행동 상담이 개시가 되고 84년도에는 이렇게 절차가 설정이 되면서 현재 이제 기준에서는 진로 개발 지원과 폭이 확대돼서 학교 외에도 기업과 그리고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셨죠? 자, 이번 시간에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달려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진로의 개념과 그리고 진로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 들으시기만 하지 마시고 내 걸로 우리 진로에서도 그 특성이 내가 스스로가 개인적인 것과 주관적인 거를 판단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진로 상담사라는 이 과정과 이 직업이 나에게는 또 어떤 진로로서, 직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